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기업 이번에는 각 역량별 어떤 것들을 좀 알고 또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기초 역량 10가지에 대해서 활용해 봄으로 인해서 공기업은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 10가지 직업 기초 역량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혹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어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실제 공기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자원,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 직업윤리 총 10가지의 직업기초 역량이 있고요. 이 10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면접, 그 다음에 시험, 그 NCS 시험까지 총 모두 다 이 안에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업마다 우리는 의사소통 뭐 1번 의사소통 예를 들면은 의사소통 1번 뭐 수리, 문제해결 요 3가지만 뽑아서 문제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 우리는 아니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자기개발이나 자원관리까지 우리가 다 활용을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은 5가지를 모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이에요. 기업마다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10가지의 직업기초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와 자기소개서, 면접이 다 나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0가지를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시고는 공기업을 준비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옆에 있는 이 그 10가지에 대한, 여기 보시죠. 이 10가지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데 이 옆에 있는 거냐 뭐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10가지는 뭐냐.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하위 영역이라고 합니다.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의사 표현, 기초 외국어. 즉 뭐냐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하위 영역, 밑에 영역이라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라는 얘기죠. 수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작성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 더 예를 들면 문제 해결 역량은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수리와 그 다음에 기술 요게는 다른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얘네는 실제 문제풀이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 NCS 문제풀이에서 주로 메인으로 나오는 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안 나오고 문제 해결이 안 나오냐 이런 것들 아닙니다. 근데 수리 영역은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은 서로 간에 물어볼 수 있죠. 본인이 소통을 잘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수리 영역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수리 영역은 보통 문제 풀이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는 방향들이 있어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실제 그 NCS를 통해서, NCS 직업기초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이력서 안에서도 파트별로 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적사항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빼고 교육사항이에요. 교육은 직무와 실제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직업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학교 안 나오죠? 학교 쓰면 안 돼요.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학교는 쓰면 안 돼요. 왜?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그죠? 여기 위에서 볼까요? 성명 써도 돼요.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기본적인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은 다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는 스펙과 관련 없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지우고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별, 학교, 나이, 주소, 이메일 등등등 이런 것들을 빼고 실제 직무와 관련된 역량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격사항이에요. 자격사항에는 국가 공인 기술이나 전문 민간 자격증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바리스타를 땄어요.
근데 여기가 이 공공기관이 커피와 관련된 기관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나요? 커피와 관련된 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이 바리스타 자격증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민간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 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제공하는 거 말고 실제 일반 기업에서 제공하는 민간 자격증, 교육받았던 것들도 충분히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과 즉 뭐냐면 그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행정을 보는데 바리스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쓰면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에서 소속되어 일정한 금액을 받으면서 일했던 경험, 즉 경력사항이에요. 보통 경력은 1년을 얘기합니다. 이게 기관마다 달리 얘기하는데 우리 기관은 3개월부터 경력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 3개월부터 내가 썼던 경험이 3개월부터의 아르바이트 경험 이상이 있으면은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은 1년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경험사항이에요. 실제 임금이 없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 즉 학교 활동이 조금 더 많겠죠. 학교에서 봉사활동하거나 실습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바로 경험사항입니다. 즉 경력사항은 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했던 게 경력사항이고요. 경험사항은 돈을 받지 않고서 일을 했던 경험들이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했던 아르바이트는 경험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 경험사항이 뭐 해야 돼요? 직무와 연관이 돼 있으면 좋겠죠.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경험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실제 요구되는 기술, 그 다음에 자격, 세부 능력,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모두가 다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재상이에요. 일반 사기업은 인재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인재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하는 사업이 바뀌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뭐 만약에 댐을 공사하는 곳이에요. 그럼 계속 댐만 공사하지 갑자기 내일부터 반도체 만들거나 갑자기 뭐 컴퓨터 만들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인재상과 지원 동기 역량 이 세 가지 중에 특히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래서 더더욱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 인재상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업은 인재상을 놓고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재상이 지원 동기와 연관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 이 직무 역량이 지원 동기나 얘하고도 상호 연관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인재상 뭐 가치, 비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기본에 충실한 인재. 기본에 충실한 인재 누구예요? 아, 나잖아. 여러분이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진 않잖아요.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보니까 윤리의식, 주인의식, 안전의식 누구야? 다 내가 했던 경험이야. 그래서 다들 보통 뭐예요? 여기까지만 읽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단적인 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기본에 충실한 인재에 대한 내용은 자 보세요.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인재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한수원이 말하는 인재상의 가장 풀이적인 부분이에요. 즉 잘 풀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소통했던 경험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읽어보셔야죠. 인간미와 열린 마음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 자, 이게 이 기관에서 원하는 소통과 협력과 사회적 책임이에요. 즉 여기를 읽지 않고서 여기까지만 읽고 문서를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면은 땡 틀린 답이 됩니다. 무조건 틀렸다기보다는 맞춤형이 아니란 얘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실제 이 기관에서 이러한
상생, 배려, 인재라는 인재상을 뽑기 위해서는 그 해당 기관에서 일을 잘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데이터를 뽑습니다. 언제 이렇게 성과를 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과를 잘 냈어. 그럼 성과를 잘 낸 사람한테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과를 잘 낸 거야? 이런 조사를 쭉 통해서 페이퍼를 만들고 그것을 또 줄이고 한 장으로 줄이고 반 장으로 줄이고 한 페이지로 줄이고 하나의 단어로 줄인 게 바로 인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줄이는 과정이 여기서 줄이고 또 여기서 한번 올라가서 여기서 줄이고 또 올라가서 여기서 줄이고 그래서 상생하는 인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볼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핀트가 벗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 밑에까지 쭉 다 읽고 난 다음에 꼭 좀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여기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밑에까지 그냥 통섭형 인재야 통섭 나야 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 밑에까지 쭉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면은 매칭을 시켜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더 그 기관의 인재상과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직무 핵심 역량이에요. 직무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웠던 말씀드린 거죠. 그 해당하는 기관에 적합한 내가 배웠던 전공 과목 중에 하나, 그쵸? 전공에 대한 이름도 괜찮죠? 근데 뭐 이게 요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과목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떤 과목. 배웠던 자격증, 인턴 경험, 여기에는 실습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갔던 뭐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자, 보세요. 본인이 공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지식 및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기술하세요 라고 씁니다. 즉, 내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즉, 직무와 관련된 과목, 자격증, 인턴, 공모전에서 있었던 어떠한 경험, 즉 사례죠. 얘가 구체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방향과 쓰는 방향입니다. 뭐 이것저것 필요 없이 이제부터는 10가지 직업규칙령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볼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은 하위 영역입니다.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 고객관리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직업기초 역량 중에 얘네를 나타내는 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대인관계 역량입니다. 자, 이 대인관계 역량은 실제 다양한 사람들과 밑에서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자기소개서에 써 주셔야 됩니다. 대인관계 역량, 즉 다른 팀들과의 역할에서 내가 희생을 하거나 누군가를 이끌었거나 혹은 뒤에서 끌고 가는 것, 즉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앞에서 끌고 가는 것만이 리더십이 아니고요. 뒤에서 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관리예요. 갈등관리는 뭐냐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면 싸웠을 때 얘네 둘을 어떻게 중재를 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중재를 했느냐. 그런 갈등관리. 협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등은 서로 간에 A와 B가 동등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협상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이익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협상이에요. 내가 5개 줄 테니까 너도 5개 줘 라고 하는 이익관계가 포함이 된 게 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갈등과 협상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친구들, 가장 대표적인 게 친구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중간에서 친구와 서로가 안 좋아. 어떤 역할을 통해서 화해를 시키거나 혹은 잘 풀리도록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시면 되겠죠. 고객 서비스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그쵸? 예를 들면은 커피숍 아르바이트.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고객을 만났어. 근데 그 고객의 요청을 잘 들어줘서 고객이 뭐 칭찬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이런 게 고객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고객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특히 대인관계 역량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대민 서비스를 많이 그 사람들의 민원 서비스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들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그다음에 어떤 보험공단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4대 보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대민 서비스를 많이 하는 공단에서는 필수적인 역할이다. 대인관계 역량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문제 해결 역량이에요. 즉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입니다. 사고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문제 처리 역량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볼게요. 자, 사고력에는 기본적으로 뭐 창의적인 문제, 뭐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건 좀 넘어가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냥 여기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죠. 사고에는 자, 보통 비판적 사고가 있겠고요. 그쵸? 비판적인 사고,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논리적인 사고가 있겠습니다. 논리적 비교하는 거, 비판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력을 통해서 실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문제 처리 능력은 문제를 예측해서 예를 미리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를 예측해서 예방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는 문제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사후 방지라고 보죠. 이야기 쉽게 사후 방지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도 나오는 게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예측하고 현재 일어나는 문제도 처리한 다음에 다시 그런 문제가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바로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련이 있거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메모를 좀 하셔서 계속해서 내 공공기관 갈 거니까 내가 이전의 경험들은 여기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종류예요. 그 문제에 대한 종류는 뭐 창의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분석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유형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혹은 뭐 귀납적으로 비판적으로 어떻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논리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간단하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뭐 문제 해결 역량 여기 쭉 나왔는데 사고력에는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창의력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즉 여러분들이 창의력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막 정말 새로운 것을 막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건가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창의적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자료를 혹은 관련된 자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새로운 형태로 문제를 정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자료 정리,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를 저녁 식사를 무엇을 먹을지 창의적으로 말해보라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저녁을 먹는 방법에는 한식, 중식, 뭐 일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일식을 먹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초밥을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바로 이 확산적 사고, 창의력 중에서도 확산적 사고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그럼 수렴적 사고는 뭘까요? 수렴적 사고는 이렇게 확산을 여기까지 한 게 확산이에요. 여기까지 한 게 확산이고 이 하나를 선택한 게 바로 이 수렴적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A, B, C, D, E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C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A, B, C, D, E까지가 바로 확산적 사고고요. 그 다음에 C를 선택한 게 수렴적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 안 가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창의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기계발 역량이에요. 자기계발 역량은 자기에 대한 인식과 자기관리, 경력개발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제 나에 대한 위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위치 판단. 아, 내가 지금 수학 문제가 50점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80점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현장 자기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를 통해서 자기 관리, 실제적으로 수업을 하루에 몇 시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나에 대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놀지 않고 어떻게 놀지 않고 마지막에는 경력 개발까지 하는지 요게 단계가 연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실질적으로 본인의 수준을 판단한 다음에 그러면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놀지 않는 거, 게임하지 않는 거가 이제 자기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케이, 경력 개발. 내가 일반적인 지금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사지만 나중에 5년 후에는 센터장까지 가겠어. 이게 여러분들이 경력 개발의 목표를 정하고 이끌어가는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이게 자기 개발 역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각 10개의 역량에 대해서 지금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이걸 모르고는 절대 공기업을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이저 공공기관에서만 주로 많이 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협회나 재단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안 쓰고 있는 쪽도 많기 때문에 선택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모르고는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역량이 지금 이 10가지 제가 말씀드린 직업기초 역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역량은 실제 그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기술과 관련된 역량이에요. 직무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은 뭐냐면 문서 이해,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경청, 의사표현, 기초외국어가 이게 의사소통 안에 있는 게 보세요. 의사소통 안에는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의사표현, 기초외국어가 하위 영역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서를 잘 이해를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즉 뭐냐면 10페이지의 문서를 빠르게 파악을 하거나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문서 이해고요. 그 다음에 이 10페이지를 가지고 한 장으로 잘 정리하는 거.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이해를 쉽게 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경청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바로 경청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의사 표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전달하는 게 바로 의사 표현입니다. 즉 경청을 잘해야 의사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의사소통 능력은 보통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다음에 자원관리 역량이에요. 자원관리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예산, 물적, 인적 자원을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를 보는 게 바로 자원관리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이 10명이 있어. 10명 있는데 10명이 의자에 앉아야 돼. 근데 의자가 7개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거죠. 이게 바로 물적 자원 관리예요. 세개를 어디서 구워오든 빌려오든 하는 게 물적 자원 관리고, 예산은 뭐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MT를 가려고 해요. MT를 가려고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 근데 지금 우리 수중에는 5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50만 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이 50만 원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 어디서 구워오든 이거를 채워 넣는 게 바로 예산 관리고요. 시간 관리는 뭐예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스케줄이겠죠. 그거 볼게요. 다음 주 중간고사가 다음 주에요. 일주일 남았어. 근데 내가 공부해야 될 분량이 10개 과목이야. 가능해요, 안 해요? 되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시간을 조절을 잘 관리해서 일주일 안에 이 공부를 다 했다라는 거죠. 인적 자원 관리는 뭐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우리 스텝이 5명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다 해도 스텝이 3명밖에 없어. 그래서 나머지 2명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게 바로 인적 자원관리. 즉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보는 게 자원관리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해 능력이에요. 보시면은 국제감각, 뭐 조직체계 이해, 경영이해, 업무이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조직체계에서 경영이해에서 업무이해예요. 즉 해당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 회사의 오너가 누구고, 조직 체계는 어떻게 돼서, 과장은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문화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고, 실제 내가 하는 업무들은 어떤 것들인지 미리 파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조직에 빨리 적응해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직 이해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 조직 이해 능력을 나타내려면 뭘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동아리나 학교에 빨리 적응했던 경험, 빨리 적응했던 경험이 여기 써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직업윤리예요. 근로윤리가 있고 공동체윤리예요. 근로윤리는 나 개인적인 거고요. 공동체윤리는 모두를 위한 어떤 공동체예요. 예를 들면은 근로윤리는 내가 500원짜리 껌을 샀는데 500원짜리 껌을 사면서 1000원을 냈어. 근데 그 알바생이 500원을 거실러줘야 되는데 나한테 다시 1000원을 줬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근로윤리겠죠. 그죠? 아침에 지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부터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공동체 윤리는 뭐예요? 모두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 같이 지켜야 되는 거. 나 혼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다들 지금 야근해. 약속이 돼 있어. 야근이라는 것이 약속이 돼 있어. 야근 수당도 받기로 했어. 업무가 바빠서. 근데 다들 야근하는데 나 혼자 퇴근해. 이거는 공동체 윤리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게 뭐예요? 법이 아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근데 뭐 지키면 좋은 거겠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 내가 다 같이 하는 공동에서의 목표나 원칙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 윤리죠. 거기서 내 거를 이제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모두를 조직을 먼저 생각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뭐 도전정신,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사회 역경, 이런 것들은 예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방금 전까지 직업윤리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직업윤리가 있고 공동체 윤리가 직업윤리 있고 의사소통력이 있고 문제해결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좀 제가 복잡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러한 하위 영역까지 직업기초 역량에서 우리가 말한 여기 10가지가 이 10가지가 직업기초 역량이에요. 10가지가 직업기초 역량인데 이 직업기초 역량에서 하위 역량도 있었죠? 하위 역량에서 직업윤리에서 하위 역량, 이거 직업기초 역량, 요것들이 하위 역량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갈아 넣어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혹은 면접이나 그 다음에 뭐 NCS 직업기초 역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A라는 기관에서 뭐 직업윤리하고 문제해결 역량하고 수리 역량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라는 거 사전에 공지가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역량을 이해하셔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좀 더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공공기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업무나 성과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잘 나타내거나 공채용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